쇼핑몰 제품이 잘 팔리는 것과 대박이 터지는 것은 운빨이다. 전업이든 부업이든 위탁 판매를 시작했거나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올린 제품만 안 팔리는지 그 이유 7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 대표입니다. 내가 올리는 제품은 왜 안 팔릴까요? 한숨만 쉬지 말고 한번 다른 대형 쇼핑몰들은 어떤 이유로 잘 파는 것인지 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매체에서 이미 본인이 목표한 매출을 만들고 앞서 성공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자신은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솔직히 속마음을 드러내자면 쇼핑몰에서 운을 믿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거나 자신이 개설한 스토어에 최소한 등록이라도 해놔야 운이 발현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중 2가지는 되어야 팔릴 수 있는 제품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조건이 해당되어야 잘 팔리는 제품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셨으면 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팔리지 않는, 아니 팔릴 수가 없는 제품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내 제품만 안 팔리는 이유는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본인의 눈에만 예뻐서 착각하는 제품 소싱입니다. 사람들마다 환경과 경험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파란색이 예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빨간색이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에 의해 예뻐 보이는 것보다 대중의 시각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 PPT에 이 사진들이 보이시나요? 제가 워낙에 패션에 센스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션을 선호한다면 저희는 이런 걸 파는 게 맞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 팔리는 제품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네이버와 쿠팡, 대형 쇼핑몰에서 잘 팔리는 상품과 도매처의 상품을 확인하고 대중이 원하는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마진을 위해 포기가 강요되는 제품의 품질. 대부분 처음 위탁 판매 이커머스 사업에 뛰어든 초심자 대표님들의 경우 여기서 많은 실수가 발생합니다. 어떤 상품군이라도 대형 키워드나 또는 고가 라인업 제품은 당연한 것이지만 중견기업이 이미 위치 선정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무조건 품질 좋고 가격 높은 상품을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높은 퀄리티는 아니더라도 가성비의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있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품을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설득하는 경험이 매출이나 이후 판매자로서의 역량에 도움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제품도 확인 안 해보고 판매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의 경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별 1개짜리 리뷰가 많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별 1개짜리 후기가 잔뜩 생기게 되고 더 이상 판매가 힘들 수도 있죠. 우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도매국 같은 도매처에서 직접 구매를 해보고 실제 사용해보고 확인한 제품을 판매를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단가가 저렴하지만 좋은 품질의 제품도 많거든요. 무조건 싸면 나쁘다는 생각이 아닌 제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소규모 사업자의 강력한 무기, 빠른 고객 피드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데 결정권자가 결정을 못해주면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이나 매뉴얼이 없던 고객의 컴플레인이 발생되면 상위권자에게 모든 컨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적은 비용이라도 이런 모든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인하고 위에 부장, 상무, 그리고 대표까지의 모든 이런 직인을 받아야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또한 고객에 대한 그런 컴플레인도 내 마음대로 응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만약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그 위에 사람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 중견기업보다 유일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1인 셀러라고 하더라도 대량 등록과 닭등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보통 닭등을 하게 되면 내가 뭘 올렸는지도 모르고 이런 CS 응대에 전화가 와도 본인 자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닭등보다는 분석해서 시장도 파악하고 등록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타사 대비 높은 구매 요소 혹은 이벤트. 위탁으로 제품을 팔다 보면 분명히 나름 차별화를 주고 판매하려고 해도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올린 제품의 주위의 스토어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으로 차별화를 주고 있어도 경쟁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더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1+1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포토 리뷰 이벤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별 포장으로 스페셜 패키지가 나가거나 하나 가격으로 본품, 사은품, 득템의 기회를 강조를 하거나 그 외에도 복수 구매 추가 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사은품, 당일 배송, 무료 배송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주위의 스토어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중에게 허용 가능한 아이템.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의 매출을 채우고 있는데 B2B와 B2C 둘 다 구매할 요소가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제품을 소싱하는데 꼭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아이템만을 소싱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야를 확장하셔가지고 기업에서도 사용할 만한 아이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2B, 즉 기업이라는 것은 커다란 중견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자영업도 다 B2B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매장에서 계속 소모되는 아이템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 방향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방향제를 5개 정도 구매를 한다면 몇 달을 사용하겠지만 PC방, 노래방, 식당 이런 것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만약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매달 방향제를 많이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5층 정도 되는 건물만 되어도 남녀 화장실 층별로 2개씩 한 번에 10개씩을 사용하겠죠. 여섯 번째, 반복 구매 요소가 없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의 제품을 찾아보기. 처음부터 단가가 높은 아이템을 파는 것입니다. 물론 구매가 발생한다면 저희는 위탁 판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커서 기본적인 심리에 부담이 되지만 이것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도 똑같이 도매처에서 구매를 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교환 반품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PPT를 보시면 예전에 제가 판매를 했던 제품 중 하나인데 이게 도매국에서 21만 4,500원에 도매가를 올려놓은 제품인데 이거 하나 제가 위탁으로 팔려고 해도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위탁으로 팔았을 때 나한테 마진이 적다면은 만약에 반품을 받거나 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떻게 팔았냐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매몰 비용으로 최대한 녹여서 마진을 높게 잡고 팔았던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PC방 의자로 판 게 아니라 약간 여기서 차별화를 제가 줬던 게 썸네일도 당연히 변경을 했고요. 눕기 따가지고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거에 또 키워드 차별화를 주었던 건 그냥 PC방 의자가 아니라 중역 의자, 임원 의자, 팀장 의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팔았어요. 더욱 고급져 보이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36만 5,300원에 판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 3,000원 안 들어가고 이거 무료 배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의자를 판매하는 도매처에서 직배송을 해줬고요. 물론 부피가 큰 제품이라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도매가가 21만 4,500원이었고 제가 36만 5,300원에 팔았잖아요. 이 쿠팡에서 판매된 거라 한 12% 됐을 텐데 넉넉하게 13% 잡았을 때 약 47,500원 정도 수수료가 나갔고 그리고 부가세 또 10% 빼가지고
36,530원을 제외를 하고 정산받은 금액이 한 28만 1,000원 정도 됐어요. 그래도 이거 보시는 것처럼 21만 4,500원을 뺐을 때 저한테는 6만 6천 이상의 순이익이 생겼던 거죠. 마진은 이거 다 붙여야겠죠. 순 마진이 6만 6천 원이 됐고, 사실 12%였을 거예요. 12%였을 때 7만 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7만 1, 2천 원 됐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팔아서 7만 원 남는 거면은 제가 방향제 하나 팔아서 6,600원 남는데 10개 파는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재구매가 잘 일어나진 않지만 이런 고가 제품을 팜으로써 마진을 확보하고 판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경쟁자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가장 또 초보 이커머스 위탁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가격이 낮으면 팔리겠지라는 생각이 너무 그것에 고정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판매 전략 중에 하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에서 가져오든 국내에서 사입을 하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공급가를 확보할 수 없다면 위탁 판매의 경우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더하기와 용도의 변환으로 최저가로 만들 수 없는지 생각의 전환을 반드시 시도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력을 높이고 추가적인 서비스 등으로 만회를 하거나, 또는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판단된다면 다른 용도의 제품을 변경하여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가치 부여를 해서 판매를 한다면 아무리 공급가가 높더라도 시작점이 공급가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A를 판매가는 자기들의 마음에 팔면서, 아이고 표시가 잘못됐네요. 1, 10, 100, 1000, 만원 맞죠? 판매가를 자기들은 만원에 팔면서 저한테 공급가를 11,000원에 주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도 제가 이 가격 경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게 되죠. 보통 초보 대표님들은 여기서 그냥 레드오션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다른 제품 찾고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그리고 포기를 하거나 레드오션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발전을 하시려면은 공급가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 공급가보다는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더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품 A가 아닌 다른 제품 B로 가치 부여를 하는 거죠. 공급가가 11,000원이면 제가 가치 부여를 해서 판매가 4만원에 팔면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또 얘기를 하실까봐, 저는 실제 그렇게 해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고, 예전에도 또 판매된 거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름 시절에만 제가 팔고 지금은 안 파는 건데, 모기 잡고 뭐 날파리 잡는 그런 포집기가 있었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게 한 달 동안만 딱 판매를 했던 게 41개를 팔았고, 이거에 대한 판매 공식은 예전 영상들 보시면은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제품을 등록하고 제품이 팔리면 지인한테 부탁해서 후기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광고로 돌리면 된다, 이 원리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진행을 했던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의 공가는 6,500원이에요. 거기에 택배비도 3,000원인데 이거를 9,900원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뭐 400원 남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보고 한번 특징을 살펴봤죠. 근데 이 제품이 뭐 전기 모기 퇴치기더라고요. 차박 뭐 캠핑용. 예전에 저희 집에 이런 날파리가 좀 많아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거기에 해충, 날파리, 전기, 포충기, 이 사실 이 키워드를 많이 팔렸었거든요. 다른 그 키워드보다. 이거를 놓고 제품을 등록했는데 판매가를 32,000원에 했죠. 근데 이게 처음에 2개가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제 지인한테 요청을 해서 1개를 더 구매를 시키고 리뷰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바로 광고를 돌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급가는 6,500원이었고 저는 32,000원에 팔았으니까 한 5배 정도 가격을 올려서 팔았죠. 그리고 거기에 뭐 특별비 하더라도 거의 5배 정도의 가격이
올렸고 제가 마진을 꽤 많이 볼 수 있었던 제품이에요. 만약에 이게 사기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품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것을 이렇게 팔면 안 되지만 앞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공급가가 낮다고 제품의 품질이 꼭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판매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날파리 같은 거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이 제품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은 그 결핍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삼성 같은 커다란 기업에서도 중국 공장에 OEM을 주고 똑같은 다른 중소기업 중국 공장에서 마크만 변경해서 파는 제품들도 많아요. 이런 제품을 찾아 소싱하고 가치 부여를 하는 여러분의 투자된 시간과 노력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이렇게 하나라도 팔릴 만한 요소들을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의 투자된 시간과 노력도 비용에 다 포함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팔릴 만한 요소를 고민을 해보고 실행해서 먼저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제품을 찾는 고객의 눈에 발견되어 자연스럽게 판매가 되는 행운, 즉 운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공부하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해보고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최근 오프라인으로 지인들에게 조금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조금 과장을 보태어 말하자면 다들 본인 기준에 좋은 상품을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싱한 제품을 등록을 하고 제품이 판매가 안 되면 본인이 운이 나쁘다고 불평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경쟁 시장에서는 절대 쉬운 일은 없고 그리고 이미 앞서 나간 노하우를 알려주는 분들의 공략법을 지켜도 잘 팔리는 제품 만들기란 처음에 너무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일정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내 제품만 안 팔리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더 좋은 정보로 빠르게 여러분께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